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단 10만 원만 꺼내 놓아도 20년 뒤 당신의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를 쌓아가는 현실적인 방법을 꾸준히 다룹니다.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투자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볼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정신없고 저녁에는 피곤해 지쳐 쓰러지듯 잠드는 게 직장인의 일상입니다. 여기에 투자 공부까지 하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옆에는 전 재산을 날렸다는 무서운 사연도 함께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노렸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투자했거나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도 모른 채 남의 말만 믿고 뛰어든 경우입니다. 반면에 묵묵히 자산을 불려간 사람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에 꾸준히 투자하며 버텼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월급쟁이야말로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 둘째, 복잡한 기술보다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직장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월급 자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강점은 월급이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벌어들일 총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0대 직장인의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한꺼번에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투자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추가로 투자할 실탄이 계속 보충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시기는 언제나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직후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먼데이, 2000년 기술주 거품 붕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감염병 대유행. 이 모든 순간에 시장은 끝났다는 말이 쏟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묵묵히 매수를 이어간 사람들은 이후 몇 년 동안 놀라운 수익을 거뒀습니다. 월급쟁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리합니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한 사람은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은 시장이 싸질수록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음가짐입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적립식 투자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은퇴까지 10년, 20년, 30년이 남은 직장인이라면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계좌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시점에 모인 총 자산입니다. 그리고 은퇴까지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이 스피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영국에서 교육받은 뒤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피어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배경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투자와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지만 처음에는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단기 거래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치 투자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스피어가 전환점을 맞은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헤지펀드인 아쿠아마린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거품이 한창이던 시절 그가 선택한 가치주들은 시장에 한참 뒤처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고 2000년 거품이 꺼진 뒤에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그의 펀드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약 10%를 넘겼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스피어의 투자 철학에서 월급쟁이가 배울 수 있는 점은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투자 성과는 지적 능력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투자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뉴욕을 떠나 스위스 취리히로 이사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를 떠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뉴욕에 있으면 매일 시장의 소음에 노출됩니다. 동료 투자자들의 수다,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피어는 물리적으로 이 환경에서 벗어남으로써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월급쟁이 투자자에게 이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물론 직장인이 투자를 위해 다른 나라로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일 주식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투자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수익 인증을 보고 유튜브에서 급등주 추천 영상을 보는 것. 이런 습관은 장기 투자를 방해합니다. 남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급해지고 시장이 폭락했다는 뉴스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스피어처럼 정보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보는 습관이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스피어가 강조하는 또 다른 원칙은 체크리스트의 활용입니다. 그는 모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가? 경영진은 정직한가? 재무 상태는 건전한가? 현재 가격은 가치 대비 충분히 낮은가? 이런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면서 감정적인 결정을 피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이 투자자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충동적인 투자를 막아주고 나중에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줍니다.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리 스미스는 영국의 펀드 매니저로 펀드 스미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에 펀드 스미스 에쿼티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후 10년간 연평균 1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펀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미스의 투자 철학은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좋은 회사를 사라. 비싸게 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좋은 회사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미스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창출하는 회사, 성장을 위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을 가진 회사.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포트폴리오에는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종목만 담깁니다. 그리고 한번 산 주식은 잘 팔지 않습니다. 그의 펀드 회전율은 연간 5% 미만입니다. 이것은 평균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비싸게 사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스미스는 좋은 회사가 적정한 가격에 거래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장 전체가 폭락하거나 해당 회사에 일시적인 악재가 생겼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금을 들고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회사를 적정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주식을 사고팔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하지만 이런 활동의 대부분은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고 세금이 발생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생깁니다. 정말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스미스의 철학에서 월급쟁이가 배울 점은 단순함과 인내심입니다.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대상을 고르고 적정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면 됩니다. 물론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선정이 부담된다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로 시작해도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종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평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프랑수아 로숑입니다. 그는 캐나다 퀘벡 출신의 투자자로 지오베스트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로숑은 1993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2021년까지 약 28년간 연평균 1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북미 주식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의 투자 방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게으른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로숑의 게으른 투자란 무엇일까요? 그는 1년에 평균 2~3개의 주식만 새로 삽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않고 분기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그는 투자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는 주식시장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넓게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로숑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투자에서 활동량과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매매하는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거래 비용이 쌓이고 감정적 결정을 내릴 기회가 많아지고 단기 변동에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로숑은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실천합니다. 월급쟁이에게 이것은 위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매매하지 못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주식 앱을 들여다보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월초에 한번 자동이체로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로숑의 28년 수익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숑은 또한 시장 예측의 무용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나는 모른다. 한 달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1년 뒤는 물론이고 5년 뒤도 모른다. 하지만 20년 뒤에 좋은 회사의 주가가 지금보다 높을 것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사실에 베팅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3명의 투자자를 살펴봤습니다. 가이 스피어는 환경을 통제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감정적 결정을 피합니다. 테리 스미스는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래 보유하며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프랑수아 로숑은 게으름을 무기로 삼아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선호합니다. 모두 자주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월급쟁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를 잊어버리거나 미루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매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올랐든 내렸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자동으로 투자가 이뤄집니다. 이것이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투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스피어가 뉴욕을 떠난 것처럼 월급쟁이도 불필요한 정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관련 알림을 끄고 투자 커뮤니티 방문을 줄이고 급등주 추천 영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뉴스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본업에 집중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기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투자 성과에도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스피어의 체크리스트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문서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한 종목에 최대 얼마까지 투자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팔 것인가?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두면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시장 상황이 평온할 때 정해두는 것입니다. 폭락장 한가운데서 원칙을 세우려 하면 공포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왜 투자를 하는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가? 자녀 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해서인가? 조기 은퇴를 꿈꾸는가? 목표가 명확하면 중간중간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됩니다. 시장이 30% 폭락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 20년 뒤를 위한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공황 상태에서 팔아버리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테리 스미스가 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장기 목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리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복리는 마법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 10% 수익률로 계산하면 100만 원은 10년 뒤 약 260만 원이 됩니다. 20년 뒤에는 약 670만 원이 됩니다. 30년 뒤에는 약 1,700만 원이 됩니다. 처음 10년간 불어난 금액은 160만 원이지만 마지막 10년간 불어난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복리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해서 투자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처음 몇 년간은 원금 대비 수익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투자해서 1년이 지나면 600만 원이 모이는데 여기에 10% 수익이 나면 60만 원입니다.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보고 투자해봐야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는 원금이 6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 복리 수익까지 합치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됩니다. 로숑이 28년간 복리 15%를 기록했을 때 초기 투자금은 약 50배가 됐습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급쟁이를 위한 장기 투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매달 꾸준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정보와 활동을 줄이고 시간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법이나 복잡한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가이 스피어처럼 환경을 통제하고 테리 스미스처럼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프랑수와 로숑처럼 게으르게 투자하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는 조건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적립식 투자의 최고의 재료입니다. 바쁜 일상은 자주 매매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 강점을 살려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쟁이는 장기 투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법보다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마법은 강력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큰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10,000원이라도 시작하면 그것이 미래의 당신을 바꿀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